어서 오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사랑방 이야기입니다. 철컥. 저온 저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짧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제발이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온 창고로 저를 끌고 갔어요. 그러자 내 뒤에서 시아버지의 거대한 물건이 저의 몸속을 파고들었어요. 목구멍까지 파고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그러나 저는 180이 넘는 큰 체격의 시아버지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항상 그랬듯이. 26살 속가는 푸놈펜에서 제주로 시집왔습니다. 꿈을 안고 왔습니다. 하지만 섬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는 한 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따뜻한 시아버지였지만 저장고 문이 닫히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겠다고, 기록하겠다고, 그리고 싸우겠다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주도 한 감귤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봄 캄보디아 푸놈펜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한 여자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름은 속가. 26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비자와 혼인 서류가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제주도라는 곳. 사진으로만 보던 그곳에서 그녀는 새 출발을 하려 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남편 박도윤은 35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얼굴은 선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할 때도 웃으며 한국 오면 잘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속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푸놈펜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고 동생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녀가 벌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늘 불안정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가족도 불러올 수 있을 거야.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 하늘은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로 펼쳐진 바다가 눈부셨습니다. 남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속가 왔어? 힘들었지? 네, 괜찮아요. 집 가자. 아버지가 기다려.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감귤밭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노란 그물망이 바람에 흔들렸고 비닐하우스가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속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단층 집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시골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귤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뒤쪽으로는 저온 저장고가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박도진이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굵었습니다.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왔나? 안녕하세요, 아버지. 속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응, 들어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립적인 톤이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긴 농사 짓는 집이야. 놀고 먹는 건 없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도윤이가 물류일 하느라 바빠. 너도 농장 일 도와야 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하는 건 괜찮았습니다.
푸놈펜에서도 늘 이랬으니까요. 첫 주는 평온했습니다. 속가는 하우스에서 감귤을 땄습니다. 손이 까칠해졌고 손톱 사이에 흙이 박였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땀 흘리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도진 씨 며느리 왔다며? 어디서 왔어?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먼 데서 왔네. 고생 많았겠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람들은 시아버지를 칭찬했습니다. 도진 씨는 부지런해. 농사도 잘 짓고 효자 아들 두고 며느리까지 들였으니 이제 편하시겠어. 시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 모습은 평범한 시골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면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상에 앉아서도 TV만 봤습니다. 속가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습니다. 밥 더 드실래요? 아니. 물 드릴까요? 됐어. 남편 도윤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하우스 청소했어요. 응, 수고했어. 내일은 뭐 하면 돼요? 아버지한테 물어봐. 남편은 늘 아버지한테 물어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시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철이 왔습니다. 11월 중순 감귤을 대량으로 수확하는 시기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속가도 하루 종일 귤을 땄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온 저장고에 귤을 정리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찔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속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상자를 옮겼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속가, 저장고 정리 좀 해.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속가는 저장고로 들어갔습니다. 귤 상자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속가는 뒤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표정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일 끝났어?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럼 천천히 해. 시아버지가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속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전화 갈게요. 추워서요. 조금만 더 있어. 하지만 말 안 들으면 여기선 아무도 못 들어.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속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물류일을 핑계로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부산까지 다녀올게. 3일 걸릴 거야. 제주 안에서만 운송하는 거 아니었어요? 요즘은 육지 물량도 받아. 돈 벌어야지. 남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속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낮에는 하우스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저온 저장고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속가, 이거 옮겨. 네. 저쪽 상자 정리해. 알겠습니다. 작업은 끝났지만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온도 체크 좀 해야 돼. 하지만 온도계는 이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속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왜 피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속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말 잘 들으면 좋은 일 있어. 알겠지? 속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때로는 30분. 밖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속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더 직접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장고에서 속가를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귤 상자 사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소리 지르면 누가 믿겠어? 속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분증은 시댁 서랍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 내가 관리해 줄게. 통장도 시아버지 손에 있었습니다. 월급은 내가 받아서 저축해 줄게. 나중에 필요하면 주고. 휴대폰 유심도 시아버지가 관리했습니다. 한국 유심은 복잡해. 내가 설정해 놨으니까 그냥 써. 하지만 유심에는 차단 기능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제전화도 112 신고도 안 됐습니다. 속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도망갈 곳도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 씨네 며느리 부지런하더라. 맞아. 아침 일찍부터 일하던데. 시아버지가 잘 챙겨주나 봐. 며느리 얼굴이 환해. 사람들은 겉모습만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을에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속가, 밥 먹어라. 많이 먹어야 힘나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일 힘들지? 쉬엄쉬엄 해. 괜찮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효자였고 자상한 시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면 달라졌습니다. 속가는 하루하루가 무서웠습니다. 저온 저장고에 들어갈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속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섬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는 한 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속가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 짐을 풀고 있을 때 그녀는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 말 좀 할게요. 응, 뭐. 남편은 짐 가방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속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장고에서 아버지가. 말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한테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 손을 대고 말로도 위협하고. 속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속가. 네.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래. 예. 엄마 돌아가신 지 3년 됐어.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잖아. 속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요? 외로우면 며느리한테 그래도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속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가, 내가 좀 이해해줘. 아버지 혼자 이 농장 다 키우신 분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아버지 덕분이고. 하지만 저는. 그리고 아버지 성격 알잖아. 원래 좀 까칠하셔. 나쁜 뜻은 아니실 거야. 나쁜 뜻이 아니면 뭐예요? 속가는 울먹였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여긴 제주도야. 소문나면 내가 더 힘들어. 그 말에 속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더 힘들다고?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또 떠났습니다.
광주까지 다녀올게. 일주일 걸릴 거야. 네. 속가는 대답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또 갔나? 네. 그럼 우리끼리 지내야지. 시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속가는 그 웃음이 무섭했습니다. 며칠 후 속가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왜 자주 집을 비우는지, 왜 아버지 말에 절대 거역하지 못하는지, 농장의 모든 것이 시아버지 명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집도 하우스도 저온 저장고도 차량도 통장도 모두 시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 눈박 나면 끝이야. 나도 너도. 남편이 했던 말이 이해됐습니다. 그는 공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속가를 방조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속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창밖으로 감귤밭이 보였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귤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속가에겐 감옥이었습니다. 속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 증거가 없었습니다. 도망, 신분증도 돈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어느 날 물류기사 아저씨가 왔습니다. 속가 씨, 귤 상자 실으러 왔어요. 네, 여기 있어요. 기사 아저씨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일 적응됐어요? 네, 그럭저럭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줄게요. 속가는 그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아저씨 혹시 부탁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휴대폰 중고로 하나 구해주실 수 있어요? 기사 아저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휴대폰이요? 지금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 폰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 폰이 없다는 거예요? 네. 기사 아저씨는 한참을 말없이 속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구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 기사 아저씨가 작은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여기요. 유심은 제 이름으로 냈어요. 조심해서 쓰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뭐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 번호 저장해뒀어요. 속가는 그날부터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방 천장 틈새에, 이불 속에, 옷장 깊숙한 곳에, 그리고 음성 메모 앱을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며 배웠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녹음된다. 날짜와 시간도 자동으로 기록된다. 그날 저녁 저온 저장고에 들어갈 때 속가는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일 많이 했네. 네. 수고했어. 근데 말이야. 시아버지가 가까이 왔습니다. 말 안 들으면 후회해. 알지? 내가 나한테 뭘 할 수 있어? 넌 외국인이야. 신분증도 내가 갖고 있고 모든 말이 녹음됐습니다. 속가는 그날 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 위협하는 말투, 모든 것이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저장고에 들어갈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2주 동안 20개가 넘는 파일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물류기사 아저씨한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이 입출고 시간표 사진 찍어주실 수 있어요? 시간표요? 왜요? 필요해서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기사 아저씨는 더 묻지 않고 찍어줬습니다.
트럭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모든 기록이 담겼습니다. 속가는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장고 앞에 CCTV가 있다는 것을. 작은 카메라였지만 분명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저 영상을 어떻게 확보하지? 고민하던 어느 날 속가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었습니다. 바다는 넓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저 바다처럼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때 한 할머니가 물질을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검은 잠수복을 입고 물안경을 벗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어디서 왔수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요. 혼자 사나? 아니요. 시댁이랑 살아요. 힘들어 보이는데. 속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속가 손을 잡았습니다. 인간사, 숨 참다 죽어. 숨쉬게 해줄 거야. 예. 나 믿어도 돼. 월정이라고 해. 이 바닷가에서 50년 넘게 물질했어. 속가는 그날 월정 할망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저온 저장고에서 일어난 일들, 시아버지의 위협, 남편의 방조, 신분증과 통장을 빼앗긴 것까지. 할망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인간들 용서 못해.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증거도 없고. 증거 있잖아. 내가 녹음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내 눈빛 보면 알아. 가만히 당하는 사람 눈이 아니야. 할망이 속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휴대폰 나한테 맡겨. 숨겨줄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도와줄 거야. 정말요? 그럼. 우리 제주 사람들 약한 사람 못 봐. 도와줄 거야. 속가는 그날 휴대폰을 할망에게 맡겼습니다. 증거가 담긴 유일한 희망을. 할망은 비닐봉지에 싸서 물질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무도 못 찾아. 걱정 마. 속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말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나를 잃지 않았다. 한 달 후 월정 할망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속가야, 먼 친척이라고 소개할 거야. 변호사요. 변호사요? 그래. 차은서 변호사.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야. 다음 날 차은서 변호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정 이모님 친척이에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월정 이모 조카예요. 제주 내려와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요? 들어와요.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속가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적응 잘하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부지런해요. 일도 잘하고. 보기 좋네요. 가족이 화목하니까. 변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저쪽이에요. 속가가 안내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변호사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바닷가에서 만나요. 속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속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차은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얘기할게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월정 이모님한테 휴대폰 받아서 확인했어요. 음성 파일 20개 전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메타데이터도 완벽해요.
날짜, 시간, 위치 정보 다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탈출해야 해요. 3일 후 새벽에 픽업할게요. 탈출이요? 네.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그 다음에 법적 절차 진행하고요. 변호사가 체크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쉼터 연계 완료. CCTV 열람 신청 준비 완료. 저장고 출입 기록 확보 방법 확인. 의료 상담 예약 완료. 임시보호 명령 신청 준비 완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제 일이에요. 변호사가 속과 손을 잡았습니다. 3일 후 새벽 4시 성판악 입구로 나와요. 제가 픽업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티 내지 말고 평소처럼 지내요. 알겠죠? 네. 속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속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우스에서 일하고 저온 저장고를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일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속가 방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뭘 숨긴 것 같은데 혼잣말이었지만 속가 귀에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속가 방 청소 좀 할 거야. 나가 있어.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나가. 속가는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 후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표정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속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월정 할망이 보관 중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속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2벌, 여권,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캄보디아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동생들. 조금만 기다려. 곧 연락할게. 속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폭풍우가 예보됐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기상캐스터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에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하우스 점검해야겠어. 속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모두 잠들었습니다. 속가는 침대에 누워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12시, 1시.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새벽 3시 30분, 속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껴입고 작은 가방을 메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였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멈춰서 뒤를 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비닐하우스가 덜컹거렸습니다. 속가는 귤하우스 사이를 지나 성판악 쪽으로 달렸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손전등 없이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땅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 뒤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속가는 뒤돌아봤습니다. 검은색 트럭이었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속가?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속가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속가? 멈춰. 남편이 뒤쫓아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 잡히면 안 돼.
속가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팔을 잡았습니다. 놔줘요. 아버지한테 혼나. 돌아가. 싫어요. 놔줘요. 속가는 팔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차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승합차였습니다. 상향등이 3번 깜빡였습니다. 월정 할망의 차였습니다.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타! 할망이 소리쳤습니다. 속가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차 문을 잡았습니다. 속가? 남편이 소리쳤지만 속가는 뛰어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남편이 차를 쫓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차를 흔들었습니다. 속가는 뒷좌석에 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조수석에 차은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안전이 먼저야. 뒤는 우리가 책임질게. 속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월정 할망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잘했어, 속가. 이제 괜찮아. 차는 제주시 쪽으로 달렸습니다. 폭풍 후 속이었지만 속가는 평온했습니다. 3개월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부. 속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손이, 다리가, 목소리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석에 박도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여전히 권위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피고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습니다. 경제적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게 허위 주장의 근거가 됩니까? 피고인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농부입니다. 이런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증거는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차은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말 안 들으면 후회해. 시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나한테 뭘 할 수 있어? 넌 외국인이야. 소리 지르면 아무도 안 믿어. 신분증도 내가 갖고 있고 20개의 파일이 순차적으로 재생됐습니다. 모두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음성 파일들은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짜, 시간, 위치 정보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스크린에 메타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오후 8시 23분 제주시 동. 2021년 11월 18일 오후 9시 10분 제주시 동. 모두 저온 저장고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온 저장고 CCTV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장고로 들어가는 장면, 속가가 들어가는 장면, 문이 닫히는 장면,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15분, 20분, 30분, 때로는 40분까지. 일반적인 작업 시간은 5분에서 10분입니다. 이 시간은 명백히 비정상적입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물류 차량 입출고 기록입니다. 트럭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남편 박도윤은 이 시간에 제주에 없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부산 물류센터 도착. 2021년 11월 18일 광주 물류센터 도착. GPS 기록이 함께 표시됐습니다. 모두 육지였습니다.
피고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GPS 기록은 조작 가능합니다. 물류회사 공식 기록입니다. 조작 불가능합니다. 차은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료 기록입니다. 속가의 진단서가 제시됐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 불안 장애, 우울증, 피해자는 탈출 직후 의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입니다. 판사가 피고를 받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박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피고 팔의 흉터에 대한 감정 결과 제출을 명합니다. 재판장님, 제출하십시오. 며칠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손톱 아래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 피고와 DNA 일치, 결정적이었습니다.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왔습니다. 도진 씨가 그럴 리 없어. 분명 오해일 거야. 하지만 판사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피고 박도진 성폭력 처벌법 위반, 강요, 감금,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 박도윤 방조 및 위증 혐의, 벌금 1천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위자료 8천만 원, 재산 분할로 비닐하우스 이동 및 토지 1200평을 귀속시킨다. 속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마을 사람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속가 씨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괜찮아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이제 괜찮아요. 월정 할망이 속가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망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속가는 귤밭에 서 있었습니다. 하우스 이동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토지도 저장고도 간판을 달았습니다. 속간의 귤밭, 크메르어와 한글로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첫 수학철이 왔습니다. 월정할망 차은서 변호사, 이주여성 직원들이 함께 귤을 땄습니다. 속가야, 이 귤 맛있다. 감사합니다, 할망. 이제 내 귤이야. 자랑스러워해도 돼. 속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두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귤을 까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속가 씨,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차은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을 불러오고 싶어요. 엄마랑 동생들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요? 이주 여성들한테 일자리 주고 안전한 곳 만들어주고 싶어요. 월정 할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은디. 우리가 도와줄게. 해가 졌습니다. 석양이 감귤밭을 비쳤습니다. 노란 귤들이 빛났습니다. 속가는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감옥이 아니야. 내가 꿈꾸던 곳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속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섬의 바람은 세지만 사람의 손은 더 따뜻하다는 것을, 침묵은 고립을 만들지만 기록은 증거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증거는 정의를 부른다는 것을. 속가는 귤빛으로 오늘을 말립니다. 그리고 내일도. 1년이 지났습니다. 속간의 귤밭은 제주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요. 캄보디아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딸,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속가를 안았습니다. 속가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속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여기선 안전해요. 그렇게 속가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속간의 귤밭에선 귤이 자랍니다. 그리고 희망도 자랍니다. 침묵을 깬 용기가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속가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침묵 속에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고립을 만들지만 용기는 변화를 만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월정 할망처럼, 차은서 변호사처럼, 물류기사 아저씨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월정 할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 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